안녕하세요. 윤지쌤입니다. 앞쪽에서 제가 우는 펑펑 울고 있는 영상이 나와서 많이들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2년 전부터 유튜브를 계속 해야지 얘기만 하다가 드디어 마음을 먹었습니다. 더 늦어질 수 없기 때문에. 아, 근데 뭐, 음, 그러니까 첫 주제로 제가 번아웃에 대한 주제를 잡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뭔가 요가 강사들은 멘탈이 엄청 강할 것 같아서 심리 상담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뭔가 스스로를 치유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얘기를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조금 뭐 수업을 하는 강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좀 생각을 잘 말하는 편이다 보니까 강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회원님들이 항상 저한테 쌤은 참 단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강인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요가 관련된 컨텐츠들은 제가 언제든지 촬영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촬영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는 조금 의미를 두고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진솔한 제 모습이 조금 담겼으면 했어요. 그래서 번아웃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앞쪽에서 울고 있는 영상을 보셨을 텐데, 전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작년 5월 달이었고요. 제가 새벽 수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6시 30분에 수련을 하고, 그날따라 요가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너무 몸이 잘 써지네 하고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이거는 요가를 해보시거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근데 그날 마지막 동작이 굉장히 역자세에서 깊은 후구를 들어가는 동작인데, 그 요가를 하시다 보면은 그 후굴 동작을 할 때 좀 가슴이 답답한 게 열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럴 때 회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우시는 모습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울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날 후굴이 너무 잘 되고 끝나면서 너무 만족스러운 수련이다 이러다가 이제 그 1시간의 수련을 끝내고 혼자서 조금 더 셀프 수련을 연습을 하려고 이제 동작을 딱 들어가는데, 깊은 가슴 아래에서의 그 울음이, 눈물이 올라오더라고요. 어, 제가 사실 잘 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들 때 잘 울지 않는 편이에요. 그 힘든 거를 조금 울어버리게 되면 나을 때도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참는 게 습관이 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날은 좀 신기하도록 그 가슴 깊숙이 들어있는 눈물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그 상황에서도 막 계속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계속 이렇게 요가 스트랩을 잡고 이제 호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제가 저 영상을 오늘 계속 찾았거든요. 찾는데 다시 보면서 제가 또 울었어요. 그러니까 저때 제가 너무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돌아간다면 저를 좀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가슴이 찡하게 아팠습니다. 음, 아마 저 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힘듦을 인지를 좀 했었던 것 같고요. 대신에 번아웃인지는 사실 몰랐어요. 음, 근데 번아웃의 증상들이 저 때는 되게 미비하게 나타나다가 제가 조금 이게 무슨 감정이지? 나 지금 힘들면 안 되는데 왜 자꾸 힘들지? 이런 생각들이 밀려오다 보니까 점점점 증상들이 심각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 알죠? 인정하고 나면 모든 게 편해진다라는 게 있는데 저는 감정에서도 그게 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스스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인정을 하고 나면 조금 많은 것들이 편해지는데, 사실은 저는 저 때 제가 힘들다는 거를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10년 차 요가 강사이기도 하지만 2023년도에 다올 요가를 확장 이전하고 나서 원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됐어요.
근데 사실 제가 원장이란 타이틀을 썩 좋아하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원장님, 원장님 하면 초반에 나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저는 뭔가 그 타이틀이 리더의 중압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리더들에게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책임감입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되는데 책임감이 없는 리더만큼 멋있지 않은 리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 원장님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스스로 조금 계속 무게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느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요가 프리랜서 강사에서 이제 작게 혼자서 요가원을 운영을 하다가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요가원을 크게 키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면 중압감을 받아야 되는 게 저는 지금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 좀 힘들었던 것 같고, 어, 좀 그 책임감이 너무 무겁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제가 울면서도 힘들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게 이제 2024년 5월 영상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2023년 4월에 확장 이전을 했거든요, 요가원을. 근데 고작 해봐야 1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요가원 운영을 한 건데, 뭐 1년밖에 운영하지 않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정말 힘든 일이고 솔직하게 말하면 힘들어요. 육아원 오픈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꼭 되짚어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리랜서 강사 때도 힘든 것들이 있었죠, 당연히. 근데 요가원 원장만큼 힘들진 않았어요. 아, 그 혹시 하시는 분들의 꿈을 짓밟을 수도 있지만, 근데 또 좋은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사회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좀 어른이 돼간다는 생각들을 요가원을 하면서 많이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제가 그 1년을 운영을 하면서 계속 힘들고 지쳐하는 게 너무 스스로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혐오가 그때부터 더 짙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제가 좀 긍정적인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생각들의 끝이 부정으로 이어지는 걸 처음으로 느꼈었고, 그때 당시는 그게 제가 취업 스트레스 20대 초반에 취업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좀 우울증이 심하게 왔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이상과 제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또 이것도 그거잖아요. 제 현실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거기에서 오는 그런 괴리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우울감을 만들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저는 제 힘듦을 좀 인정을 했으면 되는데 인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번아웃의 증상들이 더더더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부정적여진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 혐오가 너무 심해진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무기력이었거든요. 무기력이었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근데 일단 제가 요가 원장이다 보니까 실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은 진짜 꾸역꾸역 했어요. 근데 쉬는 날이면 그냥 온 집안에 불을 다 꺼놓고 커튼도 다 닫아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누워서 드라마를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제 TV를 잘 안 보거든요, 사실은. 어, 근데 진짜 그때는 넷플릭스를 딱 틀어놓고 그냥 뜨는 모든 드라마를 다 보고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에 관련된 걸 되게 많이 봤어요. 왜냐면 현실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랑 얘기들을 계속 보면서 조금 위로를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랬었고, 그리고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일을 제외한 시간에는 어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들이 또 싫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직업이 하루에도 몇십 명, 또 많을 때는 100명, 뭐 이렇게까지 사람을 만날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회원님들하고 눈 마주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인사하는 것도 그러니까 얘기를 스몰 토크라고 하죠. 제가 말이 많은 편이라서 스몰 토크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게 아예
하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안 나오더라고요. 약간 벙어리처럼. 그리고 친한 친구들조차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힘든 얘기도 사실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떤 누구도 저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뭔가 친구들한테 힘든 얘기를 한다는 거는 나를 이해해 달라는 것보다는 말을 하면서 해소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말을 해도 해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친구들이 그런 나의 얘기를 들으면 저를 너무 나약한 인간으로 생각할 것 같다고 혼자서 스스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증상이 극에 달하니까 저는 맨 마지막에 식이장애가 왔어요. 제가 20대 그 취업 준비하던 시기에 제가 원했던 직업이 조금 외관상으로 좀 많이 날씬해야 됐던 직업이었어가지고 제가 극심한 다이어트도 좀 많이 했었고 좀 집착적으로 먹는 걸 배제하는 행위들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다이어트 끝나고 나서 어, 왔던 게 폭식증이었었는데 그때보다 더 심하게 폭식증이 오더라고요. 번아웃 상황에서도 일단은 일은 해야 됐던 상황이라서 일을 끝나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과자를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맛있어는 하는데 그걸 매일 먹거나 막 그거 없이 못 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집에 들어올 때 편의점에 들려서 과자를 막 6, 7봉지 사와서 집에 들어와서 그걸 10분 안에 커트를 한다든지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또 막 자괴감이 들잖아요. 근데 토하지는 않았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 막 공복 유산소를 막 하러 가는 거예요. 좀 이상했어요, 제가. 많이 이상했고 막 너무 심각하게 막 스스로한테 이건 그러니까 좀 자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증상, 5가지 정도의 증상들이 나타났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저를 슬프게 했던 거는 요가가 하기 싫어졌었어요. 아, 근데 지금도 이 얘기를 하면 아까 제가 분명히 저 눈물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되게 눈물이 나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며칠 전에 혼자서 생얼로 테스트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하는데 이 얘기들을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요가가 싫어졌어요라고 대답하는 포인트에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요가는요, 음, 되게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인 것 같거든요. 뭐라고 한 단어로 형용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저도 요가는 내 인생의 뭐 일부다. 요가는 뭐 나의 뭐 숨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한테 요가라는 존재는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마운 존재입니다. 제가 요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일에 진심으로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었을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요가 강사가 되고자 마음먹었던 순간은 그냥 요가가 너무 좋아서였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생각보다 저에게 운이 저랑 되게 잘 맞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만나는 회원님들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은 똑같아요. 근데 번아웃 시기에는요, 요가가 미치도록 싫었어요. 미치도록 싫어서 도망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뭐 요가원을 팔아버릴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매일매일이 정말 괴로웠어요. 근데 또 출근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근하면 그 공간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 공간이 생겨도 밖으로 나가고 그 안에서 뭔가 집중이 하나도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요가원인데 그 요가원이 저한테 되게 감옥처럼 느껴졌었어요. 그 시기는. 그러다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요가 강사라고 해서 절대로 뭐 번아웃이 오지 않고 스스로 멘탈 관리를 너무 잘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한 번씩 선생님들이 자기 상태가 어떤지 체크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위로를 잘 해야 되는 직업이고, 그리고 사람의 몸을 만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좀 안 좋은 것들이 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내보내지 않으면 결국 몸 안에 막 쌓이는 듯한 느낌도 사실 있기는 했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는요, 그렇게 힘든 시기에서도
잘 극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상담 센터도 여러 군데 갔었고요. 그리고 정신과도 사실 방문을 했었고, 약을 먹지는 않았는데 받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정확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던 딱 하나의 계기는 2월 달에 다녀왔던 일본 여행이었어요. 저는 사실 10년 동안 요가 강사를 하면서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제대로 쉰다는 게 뭐냐면요. 사실 주말을 따로 정해놓고 일을 하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걸 너무 좋아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조차 제 에너지 소모였기 때문에, 저는 그 에너지를 다 일에 사용해야 됐던 사람이라서, 잘 안 봤던 것 같아요. 안 봤고, 어, 그냥 일에만 매달려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너 진짜 워커홀릭 같다. 이런 말 들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한테 여행은 좀 사치였거든요. 사치인 게 뭐였냐면 어 그냥 좀 여행 가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갈 때는 좀 신나긴 하는데 갔다가 돌아올 때 저는 그 피곤함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리고 막 짐을 싸는 것부터 해서 막 가서 뭘 입어야 될지 이런 거 고민하는 것조차도 저한테 신나는 일은 별로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여행이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 어쨌든 제가 힘들어하는 걸 주변 사람들이 알고는 있었거든요, 눈치껏. 그래서 저한테 여행을 한번 갔다 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근데 속는셈 치고 한번 갈까? 하고, 12월쯤에 저희 이제 남동생하고 12월쯤에 이제 미리 예약을 해뒀었거든요, 2월에. 근데 제가 사실 그거를 예약을 하면서도 아, 과연 내가 여행 갔다 온다고 달라질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도 아, 그냥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항공권을 결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2월 18일 날 일본을 넘어갔었는데 가기 전날 아침까지 너무 가기 싫었어요. 아, 그냥 집에 누워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막상 떠났던 일본 여행은 저에게 정말 새로운 리프레시를 안겨줬고, 왜 사람들이 여행을 꼭 가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일상과 일을 왜 분리하라고 하는지, 그리고 여행에서 얻는 영감들이 얼마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그 일본 여행은 저는 처음이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할 게 없더라고요. 제가 간 곳이 후쿠오카였기도 하고 저희 동생이나 저나 완전한 P라서 그냥 좀 마냥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본의 정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아기자기한 정서들을 보는 재미도 있었고 사실 가서 뭐 크게 한 건 없거든요. 근데 계속 하루에 2만 보, 3만 보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그냥 여기는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뭔가 일에 대한 생각에서 제가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점점 긍정적인 기분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이제 돌아올 때쯤에는 아, 나 이제 좀 즐거운 마음을 다시 좀 느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돌아와서 바로 일기를 썼어요. 음. 제가 그렇게 우울한 상황에서도 계속 그러니까 그 우울함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 감정을 잘 정리를 하는 일기 쓰는 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20대 때 일기를 정말 많이 썼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일이 바빠지기 시작하니까 뭔가 기록하는 것들에 대한 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일본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어떤 기분이었는지 기록을 하고 그걸 매일매일 이제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하거든요. 별거 없었어요. 오늘 뭐 먹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피곤한 날, 아, 오늘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쓰면서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을 하니까 점점점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아침 루틴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 번아웃 시기에는 모든 루틴들이 망가져 있었거든요. 이유는 무기력하다 보니까 그냥 잠만 자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기 싫고 잠자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없으니까 저한테 루틴이라고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루틴을 만들었던 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샤워하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통은 아침에 샤워를 안 하고요. 저녁에 샤워를 하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는 무조건
같아요. 아싸리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어릴 때 시크릿이라는 책이 되게 유행이었었거든요, 20대 때. 근데 사실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냥 제목만 봐도 좀 어떤 내용인지 유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저걸 한다고 뭐 좋아져? 막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좋아집니다. 뭐가 좋아지냐면요. 그걸 읽는다고 부자가 되고 그걸 읽는다고 능력치가 갑자기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문장들을 조금 들으면서 하루의 기분을 조금 정돈할 수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우울하신 분이라든지 번아웃을 겪고 계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장 우리 고양이 진짜 잘 잔다 그쵸? 가장 힘들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싫었어요. 내일이 다시 시작되는 거. 그게 너무 싫었었는데 아침에 물 샤워하는 동안 자기 암시를 계속 듣다 보면 조금 들어오던 부정적인 생각도 그 자기 암시 내용 때문에 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폭식증처럼 음식을 뭔가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뭔가 그 도파민을 충족하기 위해서 먹는 느낌으로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만들어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요리를 진짜 못해요. 똥손이라서. 그래서 되게 간편한 요리라고 하죠. 그 요리라고 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뭐 전자레인지로 할 수 있는 것. 말하기 민망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처럼 좀 스스로 챙겨 먹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하고 그리고 걸어서 출근을 했어요. 제가 차가 생긴 이후로 정말 안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 직장과 제 집이 걸어서 15분에서 20분 거리인데 그때 딱 이제 2월 말이나 3월 초였기 때문에 날씨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햇빛을 맞으면서 제가 강아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강아지랑 같이 걸어서 하면서 되게 신나는 노래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점점점 행복한 기분들을 제가 다시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못 벗어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대로 제가 요가 강사를 그만둘 줄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무서웠어요. 그 시간들이. 그냥 언젠간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기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웠고, 그렇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어, 너무 무서웠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순간들도 정말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도 너무 에너지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서 말씀드린 얘기랑 뒤에 이제 극복했던 방법들이 저한테는 되게 효과적이긴 했는데 사실 너무너무 우울하고 무기력한 순간들에는 그런 것들을 실행할 힘조차 사실 없었는데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게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채워진 에너지로 저는 다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저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앞쪽에서 제가 썼던 방법들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요가 강사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혹시나 힘든 상황에서 우리도 힘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가를 한다고 해서 내 멘탈 케어도 내 스스로가 다 할 수 있지 않다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내가 스스로 내 멘탈 케어를 못해서 내가 요가를 하는데 이런 것도 내가 못해? 이런 생각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가 한지 꽤 됐고 10년 차 강사죠. 멘탈 케어 안 될 때 되게 많습니다. 지금도 많이 넘어져요. 많이 넘어지고.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번아웃 시기에는 이게 언제 지나가나. 그리고 왜 나한테 이런 게 왔지? 그리고 네가 뭘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이런 걸 겪, 이런 걸 겪고 이런 식으로 좀 비하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열심히 이 길을 10년 동안 걸어왔고요. 그래서 당연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번아웃 시기가 저한테 지금은 너무 필요했던 단계였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앞으로 혹시나 이 일을 계속 해 나가면서 또 그런 순간들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이거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지혜롭게 그 순간들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10년간 일을 하면서 좋은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긴 한데 저는 조금 이상주의라서 항상 행복하게 좀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맞거든요. 근데 사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힘든 순간을 넘어가고 넘어갈수록 조금 더 다음 단계에 올 고비들을 제가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지금 번아웃 겪고 계신 분들이 제 영상에서 그 시기가 꼭 지나간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시기 이후에는 더 한 단계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거라는 것도 믿어 의심치 않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요가로 만나 뵐게요.